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큰손 몰려오는 MWC 2024입니다. 이거 한 몇 주 전에도 정종택 매니저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때는 크게 관심 없으셨던 것 같은데. 달라진 거 있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간이 가까워졌네요. 기간이 한 10일가량 남아 있습니다. 또 달라진 거 있어요. 그때는 삼성전자만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범수 매니저가 좋아하는 SK하이닉스가 또 여기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SK하이닉스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거든요. 저희가 조범수 매니저가 2024년 1분기에 SK하이닉스 15만 원 가면 내가 치킨을 3마리 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종가가 딱 15만 원이었습니다.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나 싶기도 한데. 1분기에 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치킨을 3마리 들고 오신다고 하니까 치킨 3마리 기다려보시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세 마리였나요? 네, 2마리 아니었나요? 3마리였습니다. 저희가 2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호기롭게 저는 3마리 하겠습니다. 이러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3마리 해야 네, 기쁜 마음으로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MWC 모바일 축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MWC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관심 없다고 표현했었던 이유가 네. 현재 그 관련주들의 주가 위치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마 1월 중순이었었나요? 그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그쯤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잠깐 단기적으로 올스탑 딱 외치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빠졌잖아요. 근데 가격 조정분이 충분히 나왔다 보니까 그럼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었고 이전에 상승분 만들었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재료도 좋습니다. MW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큰 기업들까지 다 온대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세일즈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또 더 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재료로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볼 만큼 시장의 주목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MWC를 가져왔는데요. MWC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제를 좀 봐야 되겠죠? 네. 화면 보시면서 좀 가실 텐데 이번에 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장 내에서 기대 여지껏 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섹터 답니다. 뭐예요? 5G, 6G. 이거는 기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의심을 하는 섹터죠. 의심을 하는 섹터지만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네. 5G, 6G 그리고 AI. 여기서 게임 체인저, Our Digital DNA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AI, 로봇, 5G, 6G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섞여 들어가면은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전반적인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AI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물론 여기에 참여하면서 뭘 팔겠습니까? 당연한 결과겠지만 메모리, CXL 그리고 HBM을 판매를 할 거예요.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HBM3E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물량이 다 소진이 됐다. 일단 판매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관건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면서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해야 돼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좋을까요? 우리 아나운서님 뭐가 좋으세요? 저는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엄마가 더 좋다. 저는 이제 치킨 3마리를 받아내게 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꼽겠습니다. 엄마가 좋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럼 아빠, 삼성전자로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네. 15만 원 도달했으니까요. 물론 더 갈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떨까요?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그 30% 상한가 갔었을 때 이런 그 증권가에서 이런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어떤 거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HBM을 공급할 수 있다. HBM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거는 12월 달에도 나왔었고 12월 달 당시에 한미반도체에서 완전히 일축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연이 복잡해요.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2012년도 당시에 장비를 공급을 했었는데 그 공급권과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 소송까지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일단은 공급을 안 한다라고 위축을 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HBM 관련해서는 공법 자체가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본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는 부분이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공급할 가능성은 좀 적게 보는 편이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SK하이닉스 향을 내비추는 종목들이 강하게 갔습니다. HBM 그리고 메모리요. 삼성전자 우리 아빠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저기 외국에 있는 어디 TSMC한테 파운드리 밀려. 그렇죠. 엄마 우리 SK하이닉스한테 메모리 밀려. 그렇죠. 등에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언제나 결국에 다시 일어섰다는 모습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삼성전자가 뭐 감사는 축소를 뭐 유지를 하는 상황까지 지금 이어졌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시피 다시 한 번 더 경쟁에 불이 붙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를 투자하심에 있어가지고 딱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도 뭐 삼성전자가 장비를 또 매수권 관련해가지고 또 뜨고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이미 거의 완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성돼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은 우리 아빠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달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반도체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이제 짚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 향을 보유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 이런 쪽으로 공급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될 수 있는 쪽들을 이미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 많이 못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나면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네. 지금 다시?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MWC 할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시간 좀 빠르게 이거는 해주세요. 무료 방송에서 할게요. 아, 네. 네, 무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결국 모바일이나 뭐 컴퓨팅, AI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CXL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용량을 늘려야 된다.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LPCAMM, 이거 좀 워딩이 헷갈립니다. 이것도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뭐냐? HBM은 D램 관련해가지고 적층형으로 쌓은 거죠. LPDDR은 뭐에 쓰입니까?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소형화 기기에 쓰이는 메모리입니다. 자, 그럼 그 메모리들에도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LPCAMM이에요. 이쪽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과 이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메모리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에도 이 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 온디바이스 AI 향에 대한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그럼 새로운 투자처가 생길 것이냐 아니면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야말로 이제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에 그럼 참가 기업들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 기업들이 있습니다. MWC 참가 기업들을 그럼 한번 볼 텐데 네. 뭐 통신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까지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좀 있으면서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게 5G, 6G 쪽입니다. 한 번만 더 속자 하는 구간 솔리드가 이번에 또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서 MWC 참여 그리고 5G, 6G 관련해서 정부 정책 삼성전자 이야기까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미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깔끔하게 가격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자리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걸 말고도 AI, OTT, 가온그룹주.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 저가권에 위치한 종목 구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맥스트, 뭐 키다리 스튜디오 각 참여 기업들의 위치들을 보시면 아직 주가가 저가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AI, AR, 뭐 XR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넘어서 메타버스까지 우리가 기존에 이제 투자했었었고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참가 기업들 몇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통신 쪽이 일단 정부에서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AMD와 그리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통신 기술을 이번에 선보였다시피 통신주 5G, 6G 같은 경우에도 정책 테마성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솔리드나 아니면 AI 솔루션, 가온그룹주들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덜 올라간 한번 통신 쪽으로 오히려 우리는 주목해보는 게 어떨까. AI 온디바이스도 결론적으로는 통신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잘 돼야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AI 검색도 하시고 인터넷 유튜브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통신 섹터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바라보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MWC 관련해서 반도체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은 이미 큰 상승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성전자 향으로 엮이는 그런 종목들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종목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지금 MWC 관련해서는 통신 관련주들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공개해야 되나요? 네, 하나라도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네. 그냥 삼성전자 대표 종목하면은 동진세미케나 유니세미 그런 종목 많습니다. 삼성전자용으로 이제 공급량이 이제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YIK 그런 종목들이 있죠. YIK가 뭡니까?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근데 특히나 요새 테스트 관련된 종목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대표 종목이 테크인 같은 종목. 네. 그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YIK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삼성전자, 아남전자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의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남전자 그리고 YIK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정종택 매니저님, MWC 지난번에도 다루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네.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밖에 5G, 6G, 뭐 메타버스, 로봇까지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중에서 가장 어느 쪽으로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미 로봇이나 뭐 AI나 뭐 관련된 얘기들 너무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서 XR을 포함해서요. 저도 사실 통신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이 솔리드고요. 솔리드가 이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한 420 정도 예상이 되는데 한 300 한 후반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하나 발표한 게 더 있는데요. 스캔하면 좀 자료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제 공시 자료입니다.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돈을 훨씬 좀 버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한다라는 부분들, 그 자사주 취득하고요. 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소각입니다. 그래서 취득 자사주들의 50% 소각하겠다는 부분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솔리드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나 더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유비커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이제 회장이 제일 먼저 갔던 게 이제 6G 관련된 행보였기 때문에 그때 큰 시세가 났었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됐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에 연간 영업이익 250억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재작년 2022년 영업 수준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보통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업황 안 좋고 분위기 안 좋긴 하지만 그런 5 쪽에서도 돈 버는 기업들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솔리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영업이익 성장을 했고요. 유비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통신 쪽 얘기 드리고 두 개 기업 같이 좀 얘기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도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통신주 얘기는 드렸는데요. 예, 우선 반도체 쪽으로 오늘 뭐 네오셈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좀 세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쪽 관련된 ETF 하나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퀘스트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종택 매니저님께 유니캐스트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